이야기는 68세의 진우라는 한국 남자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학교에서 청소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진우는 온화한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열심히 일하며 학생들, 특히 학교 이사장의 아들인 진현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진우는 간단하고 겸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 일을 준비합니다. 청소 작업은 사람들에게 잘 인식되지 않지만 그는 그 일을 온 마음을 다해 합니다. 진우가 빗자루를 들 때마다 손은 나이 때문에 떨리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학생들의 괴롭힘에 맞서야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요히 그 일을 계속합니다. 진우에게 청소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과거의 아픔을 달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의 고인이 된 아내 미치코의 사진은 항상 그의 옷주머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보호의 상징이었고 미치코는 진우에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녀를 끝까지 지켜줄 수 없었던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한때 태권도를 배운 무술가였습니다. 한국에서 이 무술을 익히며 강력한 발차기와 내적인 힘을 배웠습니다. 비록 이제는 경기나 대회에 참가하지 않지만 진우는 여전히 그 무술에서 배운 인내와 힘을 일상 속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민석은 학교에서 진현과 그의 친구들이 진우를 괴롭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들은 복도에서 진우를 조롱하고 놀리며 모욕을 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그냥 지나치는 동안 민석은 불편한 마음에 그것을 지켜보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민석은 진우의 눈빛을 보았고 그 안에는 인내심이 담겨 있지만 동시에 고통과 무력함도 느껴졌습니다. 민석은 스스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는 반응하지 않지? 민석은 진우에게 다가가 그가 왜 이렇게 침묵하는지 물었습니다. 진우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인내심을 가지면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우는 민석에게 자신이 젊었을 때 배운 태권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히 신체적인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강인함을 기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진우는 믿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가 말하는 태권도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고 자신도 그 길을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진우에게 태권도를 배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진우는 처음에는 민석이 너무 젊고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민석의 결단력과 열정을 보고 그에게 가르쳐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태권도의 첫 번째 교훈은 신체적인 기술이 아니라 인내였습니다. 진우는 민석에게 단순히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상대를 이기지 않고 너 자신을 이겨야 한다. 매번 민석이 넘어질 때마다 진우는 일어나서 계속해 라고만 말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민석은 단순히 태권도의 기술뿐만 아니라 내면의 힘을 키우고 자신을 조절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진우의 인내심은 민석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민석은 점차 격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어려움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진우가 아침에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 진현과 그의 친구들이 다시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진현과 친구들이 진우에게 더 심하게 괴롭히려고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진우를 비웃으며 조롱했고 그중 한 명은 진우의 머리에 물을 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진우는 평소처럼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의 손에 쥐어진 걸레를 바라본 뒤 그것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민석은 멀리서 그 상황을 지켜보며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오늘 진우에게 무언가 달라진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도 더 이상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민석은 진우와 진연의 그룹 사이에 서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연, 그만두세요. 이렇게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민석은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연의 그룹은 훨씬 더 많고 그들은 공격적이었지만 민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연은 민석을 보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뭐야 민석, 너 같은 약자가 이 늙은이를 도와주겠다고? 민석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진우 앞에서 단호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연이 다가오자 민석은 갑자기 태권도에서 배운 기술을 사용하여 원을 그리며 차기를 했습니다. 비록 그 차기는 완벽하게 맞지 않았지만 진연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진연의 친구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연은 처음에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이제는 당황하고 분노가 섞인 얼굴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민석이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민석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 장면을 지켜보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폭력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라. 진우는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넌 침착하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진우는 민석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민석은 당황했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서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힘과 용기라는 것을 그 사건 이후 민석은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진우를 보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교훈인 인내와 내적인 힘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제대로 했는지, 자신이 한 행동이 진정 의미 있는 것이었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그는 진우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평화로운 오후, 민석은 진우가 학교 옆 작은 정원을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우는 여유 시간마다 항상 그 일을 했고, 그것은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다가가 앉았고, 이제 더 이상 태권도의 기술만을 배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우에게 내면의 강함에 대해 배우고 싶었습니다.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미치코에 대해 말했습니다. 미치코는 몇 년 전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진우에게 보호와 진정한 강함에 대한 교훈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진우는 미치코가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남긴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힘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야. 진우는 또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사진이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미치코와 나눈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녀와 약속했어. 내 힘을 사용하여 누구도 해치지 않고 오직
사람들을 지키는 데만 쓰겠다고. 진우는 사진을 바라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앉아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태권도에서 배운 기술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힘은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복수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호하고 돌보는 데 쓰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민석은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고 있을 때 복도에서 떠들썩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진현과 그의 친구들이 진우를 둘러싸고 조롱하며 위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침묵하고 있었고 그들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경멸적인 눈빛을 보고 민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석은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우에게 배운 모든 인내를 떠올렸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지켜보는 것이 아닌 직접 행동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달려가서 진현과 진우 사이에 서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진현, 더 이상 이렇게 둘 수 없습니다. 민석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현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또 이 늙은이를 지키겠다고. 너 자신이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진우에게 배운 태권도의 기술을 기억하며 진현에게 정확히 차기를 날렸습니다. 그 차기는 진현을 뒤로 물러서게 했습니다. 너는 근육으로만 강해질 수 있겠지만 진정한 힘은 그게 아니야. 민석은 말했습니다. 진현과 그의 친구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민석의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민석은 그저 자신을 지킨 것이 아니라 진우가 그에게 가르친 가치인 내면의 강함을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진우와 민석은 학교 분위기에서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비록 진현과 그의 친구들이 물러갔지만 민석의 행동은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진우에게 존경을 표하기 시작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를 보호하려는 민석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현은 그 사건을 아버지인 학교 이사장에게 이야기했고 상황은 급박해졌습니다. 이사장은 아들이 모욕당한 일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진우는 사무실로 불려가 사건에 대해 해명해야 했습니다. 민석은 진우가 사무실로 불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걱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옳았음을 확신했지만 진우가 이 상황에 휘말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고 학교 이사장에게 직접 가서 상황을 해결하려 결심했습니다. 이사장은 진우에게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이 많은 청소부일 뿐입니다. 왜 학생과 그런 식으로 대면했습니까? 당신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민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사무실로 들어가 진우와 진현 사이에 섰습니다. 선생님, 저는 진우를 지킨 사람입니다. 만약 선생님이 그가 옳게 행동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그건 당신이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민석은 진우가 가르쳐준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진우 선생님은 싸우는 법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결국 이사장은 민석의 용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그가 여전히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진우는 학교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우는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만약 사과가 필요하다면 저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르친 것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과는 양보가 아니며 제가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장과의 긴장된 대면 후 민석은 진우가 학교를 떠나지 않아 다행이라 느꼈지만 여전히 그 사건이 가져온 후유증은 남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일상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석은 이제 자신이 느낄 수 있는 변화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면의 강함을 얻었고 이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단단히 서 있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단지 신체적인 강함만을 추구하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우에게 배운 중요한 교훈, 즉 진정한 힘은 사람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민석은 진우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단순히 태권도를 배우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진우에게 받은 가르침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미치코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 옆에 앉아 말없이 몇 분간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민석은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우 선생님 덕분에 태권도뿐만 아니라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진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미소를 지으며 민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진정한 힘은 우리가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에서 느끼고 그 마음으로 행동할 때 진정한 힘이 되는 것이다. 너는 이제 그걸 배웠다. 그게 중요하다. 그 이후로 민석은 진우의 제자이자 동료가 되어 그와 함께 태권도를 계속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갔습니다. 몇 주 후 민석은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학생들에게도 진우가 가르친 교훈을 전하며 그들에게 인내와 자비를 가르쳤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의 자신과는 다른 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여는 더 이상 이전처럼 민석과 진우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그들이 가르친 것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민석은 태권도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더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학생이 아닙니다. 그는 강하고 용감하며 인내심이 가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진우가 가르쳐준 교훈 덕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진우는 여전히 청소 일을 계속했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석은 자주 그를 도왔고 단순히 청소만 돕는 것이 아니라 진우가 가르친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학교의 다른 학생들도 점차 진우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의 존재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체육관에서 쉬고 있을 때 진우는 민석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진정한 힘은 우리가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민석은 그 말을 들으며 이제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우에게 배운 것을 마음에 새기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진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는 예전처럼 괴롭히지 않았고 민석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진우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내게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너는 이제 내가 가르친 것들을 배웠으니까. 다음날 진우는 학교에서 이사장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사장은 그동안의 일에 대해 사과하며 앞으로 진우가 학교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진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학교에 전한 가치를 인정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민석은 자랑스러워하며 진우와 함께 계속해서 태권도를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진우는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민석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민석은 그가 배운 것들을 세상에 전파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롭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저희가 더욱 굳건한 결단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항상 빛과 믿음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